들을수록 더 좋아지는 클래식 명곡을 소개합니다. 김윤경의 경이로운 클래식. 아름답고 경이로운 클래식 명곡을 맛있게 듣고 또 멋있게 즐기는 시간입니다. 피아니스트 김윤경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경이로운 클래식에서 소개해 주실 곡은 어떤 곡인가요? 이 음악을 처음 접하면 많은 분들이 이게 뭘까? 이 음악이 좋은 건가? 훌륭한 작곡가의 곡이니까 좋다고 해야 하나? 이러면서 좀 아리송한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네. 음악은 상당히 신비롭습니다. 음악으로 만나보실까요? 음악 주세요.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오늘의 주제는 현악기로 그려낸 한 편의 시, 쉔베르크의 정화된 밤입니다. 이 곡을 들으면 좀 전에 감상하신 것처럼 이 음악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의 이야기를 오늘 듣고 나면 선율 하나하나가 한 폭의 그림처럼 느껴질 것 같은데요. 기대됩니다. 쉔베르크 정화된 밤의 현악기로 그려낸 한 편의 시라는 제목이 붙은 이유를 알기 위해서 어떤 계기로 이 곡이 작곡이 됐는지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언제 작곡이 됐나요? 아놀드 쉔베르크가 25살 젊죠. 1899년 말이었는데요. 당시에 낭만주의를 추구하던 쉔베르크가 세기말 사상에 사로잡혀 있던 독일 시인 리하르트 데멜의 시집 여인과 세계를 읽고 그 중에 두 사람이라는 파트를 읽고 굉장히 큰 감명과 영감을 받은 후에 정화된 밤 오늘의 이 작품을 작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큰 감명과 영감을 받았다. 아무래도 그 뒤에 작업 속도가 빨랐다고 예상이 되는데 어떤가요? 그렇죠. 3주 만에 완성이 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이 작품은 2대의 바이올린, 2대의 비올라, 그리고 2대의 첼로를 위한 현악 6중주, 흔하지 않은 편성인데 으로 이루어진 단악장 형식이고 5부분으로 스탠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가 읽었던 그 시의 5연을 상징합니다. 시를 바탕으로 작곡된 곡이라 하면 가곡을 또 연가곡을 연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가사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가사는 빼고 가사 없이 선율만, 음악만으로 이 시가 담고 있는 의미를 전달하려고 했는데 현악기의 선율들로 정말로 한 폭의 그림을 그리듯 장면을 하나하나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시를 만약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음악을 접한다면 좀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쉔베르크 아무래도 익숙한 작곡가는 아니라 생각이 드는데 어떤 작곡가입니까? 쉔베르크는 1874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헝가리 출신 구두공이면서 유대인인 사무엘 쉔베르크의 아들로 태어나게 되죠. 근데 그가 말하기를 자기는 9세부터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했고 독학으로 작곡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창시절엔 폴카, 행진곡 등 춤곡들을 많이 썼고요. 그런데 1889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학교를 결국 자퇴하게 되고 은행의 직원 연수과정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영향을 받았거나 롤 모델이었던 음악가들이 있었을까요? 일단 그의 작품을 살펴보면 바그너다운 면들이 많이 보여요. 네. 그리고 말로의 영향도 많이 받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쉔베르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에게 작곡가 또는 예술가로서 음악적 기초를 확립해준 인물이 3명이 있다. 첫 번째는 음악 이론과 철학의 기본을 전수해준 오스카 아들러, 네. 오스트리아의 바이올린 연주자예요. 네. 두 번째는 윤리, 도덕, 그리고 관행과 보편적 토속성에 대한 저항을 일깨워준 다비드 조세프 바흐.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은 바로 1895년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의 첼리스트로 입단하면서 알게 된 지휘자 알렉산더 쳄린스키인데요. 이 사람과의 관계는 조금 더 깊었습니다. 먼저 쳄린스키 지휘자는 쉔베르크의 재능을 간파한 후 초기 작품을 연주할 기회도 주고 또 작곡 수업도 몇 개월간 해주었는데 좀 아이러니한 건 쉔베르크는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지닌 작곡에 대한 지식은 브람스, 바그너, 말러, 바흐 그리고 모차르트와 같은 초기 그 대가들을 연구한 결과였다고 자기 스스로에게 좀 자화자찬을 합니다. 그렇군요. 역시 평범한 사람 아닌 것 네. 같습니다. 다시 정화된 밤으로 되돌아가겠습니다. 곡을 완성한 후에 쉔베르크가 가장 먼저 악보를 보여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궁금한데요. 네, 바로 음악 평론가 막스 그라프였는데 악보를 처음에 딱 보고 막스 그라프가 이 작품을 도대체 내가 어떻게 평해야 하나 꽤나 망설였던 것 같아요. 당시 상황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쉔베르크가 나에게 현악 6중주 악보를 가져왔습니다. 사운드는 새로웠고 하모니도 범상치 않았습니다. 내 판단에 자신 없었던 나는 구스타프 말러에게 악보를 보여줬습니다. 말러 역시 동요했고 지휘자 아르노트 로제에게 연주자들과 함께 연주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로제의 위치로 연주되는 정화된 밤을 들으며 우리는 모두 열광했습니다. 네, 바로 그 자리에서 말러가 로제한테 이 작품을 반드시 연주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고 로제는 그럼 다음 실량 연주 때 연주하기로 약속을 하게 되죠. 말러가 로제에게 이 곡의 지휘를 부탁했다는 건 곡이 무척 마음에 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로제는 말러의 매제이자 빈 필하모닉의 악장이었어요. 그리고 당시 현대 음악의 수호자와 같은 존재였거든요. 얼마나 음악에 까다로웠냐면 청중이 시끄럽게 하면 박수를 받은 것처럼 연주를 멈추고 작품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을 정도로 좀 음악적 자존심이 높았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로제의 지휘로 1902년 3월 18일 빈 뮤직페라인에서 로제 사중주단 그리고 2명의 현악 연주자가 이 쉔베르크의 정화된 밤을 초연을 했고 연주가 시작이 되자 청중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로제는 끝까지 음악을 연주하면서 지켜냈고요. 후일에 쉔베르크는 초연 당시를 이렇게 회상을 했습니다. 이 작품은 줄거리를 설명하지 않은 채 인간의 감정만을 담담히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음악으로 평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연주 중에 청중에게 혐오감을 주었다면 내 작품의 시를 잊어버리게 할 요소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빈에서 초연을 잊을 수 없습니다. 휘파람 소리가 들리고 소란스럽다 못해 주먹다짐까지 일어났습니다. 그 덕분에 이 작품은 유명해질 수 있었죠. 엄청난 자신감이죠. 청중의 갈채는 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했지만 쉔베르크 스스로도 괜찮았고 또 말러 역시도 이 작품을 굉장히 아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곡은 이후에 현악 6중주를 오케스트라가 연주할 수 있게 수정하게 됩니까? 네, 1917년에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버전으로 편곡이 되었고 1943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함께하는 김인경의 경이로운 클래식. 오늘은 현악기로 그려낸 한 편의 시 쉔베르크의 정화된 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연주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먼저 들으면 좋을까요? 오늘의 주제곡이죠. 쉔베르크 정화된 밤 작품 번호 4번 중 첫 번째 부분 매우 느리게를 듣겠습니다. 쉔베르크 정화된 밤 작품 번호 4중 첫 번째 부분 매우 느리게 피에르 블레스가 지휘하는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이 곡은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시로부터 영감을 받은 이 쉔베르크의 정화된 밤은 5개의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네. 제1번, 제3번, 제5번의 부분은 서정시풍으로 추운 달밤에 숲속을 거닐고 있는 두 남녀의 아주 무거운 기분을 묘사하고요. 제2부분은 여자의 후회와 정열적인 고백을 묘사하고 제4부분은 남자의 깊은 이해와 달빛으로 상징되는 깊은 사랑을 묘사하고 있죠. 음악의 이 풍부한 감성이 굉장히 아름다움을 탄미하고 있고요. 다성 음악의 그 견고함과 두꺼운 텍스처를 바탕으로 현악기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긴장감 높게 진행이 됩니다. 작품은 시의 이 내용에 따라서 5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부분적으로 쉼 없이 멈춤 없이 한 번에 진행이 되죠. 간단히 시와 음악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1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두 사람은 낙엽진 썰렁한 숲속을 거닐고 있네. 중천의 달도 더불어 걷고 있는데 그들은 달을 쳐다보네. 뾰족한 그림자가 그 빗속까지 미치고 있네. 여자의 목소리는 고백하네. 너무 감정이입이 돼서 설명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데 맞습니다. 이 첫 부분 제르 랑삼에 등장하는
D 단조, 상당히 슬프고 애잔한 화성이죠. 네, 이 서주부가 일종의 달빛 주제로 반음계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리고 첫 20마디가 지나자마자 화성이 그런데 급격하게 바그너풍으로 좀 복잡하게 변화하면서 아주 애매모호한 화음의 아르페지오가 등장하고 약간 트위스트한 전주곡, 바그너의 작품이죠. 이 시작과 같은 느낌을 주죠. 이연 부탁드립니다. 나는 홀몸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해는 당신 것이 아니랍니다. 나는 죄를 짓고 당신 곁에 있습니다. 나는 이미 행복을 바라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는 감히 사랑하지도 않고 얼굴을 모르는 사내에게 떨리는 몸을 맡겼고 그것을 축복마저 했답니다. 이제 인생은 나에게 복수를 하였어요. 그것은 지금 내가 당신을 사랑하였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부분은 상당히 충격적인 여인의 고백입니다. 자신과 함께하는 이 남자의 아이가 아니라는 이 대목은 비올라에 의해서 음악으로 진행이 되고 보다 죄의식 강한 자책감으로 빠져들게 되죠. 그러다가 당신을 만났다라고 말하는 부분에서는 음악이 이장조로 바뀌면서 열정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3년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굳은 걸음으로 걷고 있네. 다른 그녀와 더불어 걷고 있고 그녀의 어두운 눈빛은 달빛 속을 헤엄치네. 사나이가 대답하네. 이 세 번째 부분은 굉장히 음산하고 그로테스크한 스케르초입니다. 아주 명확하지는 않지만 남자가 여자의 고백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지 마치 예견하는 듯해요. 좀 감미로우면서 교양학적인 패시지가 펼쳐지면서 이 남자를 상징하는 D 장조의 네 번째 부분으로 이어집니다. 사연 가겠습니다. 당신의 아기는 당신의 영혼에 짐이 되진 않을 거예요. 보시오. 세상이 얼마나 밝게 빛나고 있는가를. 모든 것에서 빛이 흐르고 있어. 당신은 그 아기를 나에게 위하여 우리 것으로 낳을 것이요. 당신은 나에게 빛을 주었소. 당신은 나 자신을 아기로 만들었어. 네, 아주 긍정적으로 음악이 전환되는 부분인 이 네 번째 부분인데요. 남자의 심리가 아주 정확하게 음악을 통해서 묘사되면서 신비롭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점점 상승되는 이 사랑의 기운이 솔로 바이올린으로 낭만적으로 노래를 하게 되죠. 이 두 사람의 마음은 점점 따뜻하게 달구어지고 폭넓은 음색의 팔레트로 발전하면서 남의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받아들인다는 대목에서 화려한 빛을 발산하는 F# 장조로 변주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전환이 됩니다. 5연 마지막입니다. 그는 그녀의 허리를 안았네. 그 입김은 바람 속에서 입맞춤을 하였네. 둘은 밝고 깊은 밤을 걷고 있네. 드디어 마지막 부분, 다섯 번째 부분인데요. D 장조의 달빛 주제가 새롭게 정화된 열망하는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이 두 남녀는 현악 앙상블의 섬세한 움직임을 통해서 끝없는 피아니시모의 피날레로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군요. 이 곡을 작곡할 당시에 사실 쉔베르크가 아주 유명한 작곡가의 딸을 사랑하고 있을 때라 더욱 이 시에 매료가 되어서 정화된 밤을 탄생시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추가로 드네요. 아주 낭만적인 사랑 스토리와 음악 소개였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